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상하기 전에 자신이 홀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장성한 후에 어느 날 자기 형제들, 즉 히브리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형제들의 고역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과 민족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일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충동살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힌 자에게 보복을 하고 감쪽같이 범행을 은닉한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잘했든 못했든 이때부터 이미 범상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굽인을 혼자서 죽일 정도로 체력도 있고 그를 모래 속에 묻을 정도로 대범하고 은근히 잔인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족을 위한 살인을 서슴없이 합니다. 민족의 구원자 노릇을 스스로 자처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또 나가서 보니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끼어듭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고 나무랍니다. 그랬더니 그 잘못한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대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자가 지적한 대로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 노릇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민족의 구원자 노릇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일종의 현상수배를 합니다. 이것을 보아 이 바로가 모세에 대해 정치적으로 경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할 수 없이 이집트의 왕자의 역할을 벗어나 홀로 출애굽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 이르게 되고 거기 머물게 됩니다.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우물에 나옵니다. 그들이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합니다. 그때 몇몇 목자들이 와서 물을 먹이지 못하게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이런 광야에서 우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할 때는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떼들을 먹이려고 전투까지 불사합니다. 일종의 생존 전략입니다. 아마 여자들만 나온 것을 보고 우습게 여기고 쫓아버리고자 한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양떼들이 물을 못 먹어서 몰사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구원자 노릇을 자처합니다. 목자들을 물리치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줍니다. 적어도 모세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 딸들이 집에 오니까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이 왜 이리 빨리 왔냐고 묻습니다. 아마 모세가 도와주어 양떼들이 빨리 물을 먹을 수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아직까지 그들이 보기에 이집트인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복장이나 말투로 보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딸들도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구원자의 주제가 부각됩니다. 비록 스케일이 작지만 이번에 구원의 역할은 조금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자 역할을 하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여기에서의 구원자 역할은 환영을 받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딸들에게 모세를 청해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세가 하게 될 더 큰 구원 사역의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행이 빠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집에서 머물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싱겁죠? 모세가 연애 감정도 느끼고 사랑에 빠지고 하는 연애 스토리를 기대했는데 시시합니다.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결혼 패턴을 따릅니다. 그 아버지가 딸을 줍니다. 딸을 물건처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들의 결혼에 절대적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뜻은 거기 나그네 됨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는 결국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화려함에서 자랐으나 거기를 한 번도 고향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나그네였습니다. 현재도 나그네 생활입니다. 모세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장인 르우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르우엘입니다.